남편이 갑자기 우리 집에 새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여보,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사람을 소개할게. 남편이 한 여자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며 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남편의 이상한 변화. 사실 조짐은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남편 재호 씨의 행동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집에 오면 바로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부터 찾던 사람이 갑자기 현관에서 신발 정리부터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지런히 말이에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물어봐도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샤워 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엔 주말에만 겨우 씻던 사람이 매일, 그것도 향이 강한 샴푸와 바디워시로 30분씩 샤워하더라고요. 휴대폰 사용법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던져놓더니 이젠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더라고요. 카톡 알림음이 울리면 번개같이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받고 15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누구야? 물어보면 회사 동료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뜬 설레는 그런 톤이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부터 그녀와 연락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회사 회식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주 2에서 3회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팀 워크샵, 긴급 미팅, 신규 프로젝트 준비 등등 그럴듯한 핑계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예전 같으면 회식 다음날 숙취로 끙끙댔을 텐데 이상하게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저에게 갑자기 친절해진 거예요.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미꽃 한 송이를 사오고 200만 원짜리 명품 핸드크림도 선물하고. 무슨 일 있어? 복권이라도 당첨했거? 농담처럼 물어봤는데 그냥 고마워서. 늘 고생만 시켜서라며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몸단장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입던 낡은 셔츠들을 모두 버리고 백화점에서 새 옷만 골라 입고 헤어왁스까지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헤어왁스는 신혼 때도 안 썼던 사람이 말이에요. 살 좀 빼려고 헬스장 다녀도 될까? 요즘 배가 너무 나와서. 할 때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자기 관리에 관심을 갖나 싶어서요. 한 달에 20만 원짜리 헬스장 등록도 흔쾌히 허락해줬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른 여자를 위한 변신이었던 거죠. 새 여자친구의 등장.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면서 저녁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재호 씨가 들어오는 소리에 일찍 왔네.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 라고 말하려던 순간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정말 깔끔하고 넓은 집이네요. 인테리어도 완전 제 취향이에요. 제가 황급히 거실에서 현관으로 나가보니 재호 씨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서 있더라고요. 키 165cm 정도의 긴 생머리,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솔직히 예뻤어요. 아니, 정말 예뻤어요. 그 여자는 제가 나타나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에요. 재호 오빠 회사 후배고요. 목소리도 맑고 상큼했죠.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 집에 온 것 치고는 너무 편안해 보였거든요. 재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여보, 지은이가 자취방 계약이 꼬여서 한 달 정도 우리 집에 머물게 됐어. 빈방도 있고 짐도 별로 없대서. 괜찮지?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것도 젊고 예쁜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잠깐 이게 무슨. 하려는데 지은이가 또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갑작스럽게 이런 부탁드려서. 일주일만, 아니 사실 3-4일만 있을 수도 있어요. 새 자취방 계약이 끝나는 대로 바로 나갈게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 회사 후배라면서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재호 씨와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에요. 재호 씨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지은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원룸촌에서 곰팡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 그냥 며칠만.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거절하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뭔가 찜찜하고. 결국 네. 그럼 위층 작은 방 쓰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은이의 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3에서 4일 머물 사람 짐이 캐리어 2개에 박스 3개였거든요. 심지어 화장품이며 옷까지며. 정말 이사 온 수준이었어요. 가족 모임에서의 긴장감. 지은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재호 씨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매년 하던 대로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는데 재호 씨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지은이도 함께 가면 안 될까?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할 텐데. 왜 회사 후배를 가족 모임에? 제가 방문하니까 엄마가 젊은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지은이가 어른 공경을 정말 잘해라고 하더라고요. 어른 공경을 잘한다고? 언제부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 지은이도 함께 시어머니 생신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가 우리 가족들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재호 오빠가 형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지은이를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이 예쁜 아가씨가 재호 후배구나. 정말 이쁘다. 하시면서 지은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지은이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계속 말동무를 해드렸어요. 어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음식이 짜다, 집안 정리를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말씀만 하시던 분이 지은이한테는 우리 재호가 후배 복이 있나 바라며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재호 씨와 지은이의 모습이었어요. 둘이 대화할 때 눈빛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회사 선후배 사이라기보다는 마치 연인 같은 느낌? 지은이가 재호 씨 컵에 물을 따라주고 재호 씨가 지은이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신우이가 저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형수, 저 여자애 정말 재호 오빠 후배 맞아?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게. 후배라고 하는데.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은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재호 씨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실수로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재호야, 이게 뭐니? 자기야, 어머님께 인사 잘 드렸어? 사랑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재호 씨 얼굴이 새하얗게 되면서 그건 하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지은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순간의 어색함이란 정말 바늘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아내의 눈치챈 불편함. 그 일 이후로 저는 지은이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로 지은이가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화장지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 않고 바로 찾아서 쓰더라고요. 세제도 수건도 심지어 비상약까지. 마치 이미 살아본 집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호 씨 취향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어때요? 돼지고기 듬뿍 넣은 걸로. 하는데 재호 씨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건 저도 결혼 5년 차에 알았던 건데 말이에요. 심지어 오빠는 당근 싫어하시니까 빼고 만들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생활 패턴이 묘하게 재호 씨와 맞아떨어졌어요. 재호 씨가 샤워하러 올라가면 지은이도 저도 씻고 올게요. 하면서 따라 올라가고 재호 씨가 늦게 퇴근하는 날엔 지은이도 오늘은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네 번째는 옷이었어요. 재호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재호 씨가 원피스 입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지은이는 매일 다른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전부 새 옷들이었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지은이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도. 빨리 보고 싶어. 내일도 오늘처럼. 알겠어, 조심할게. 전화 통화였어요. 새벽 2시에 그것도 우리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누구와 그런 달콤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걸까요? 문득 재호 씨가 생각났어요.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설마?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있으니까 정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밤 12시가 넘으면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고 문 여닫는 소리도 나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평범했어요. 지은이는 사모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라며 밝게 인사하고 재호 씨는 평소보다 더 기분 좋아 보였어요. 뭔가 확신은 없지만 불안함이 점점 커져갔죠. 그리고 지은이가 점점 편해지면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모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청소기 돌릴까요?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저 오늘 친구 만나느라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냉장고 음식도 맘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끼던 수입 요거트, 비싼 과일들.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치우더라고요.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라고 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몰래 남편의 휴대폰 확인.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어느 일요일 오후 재호 씨가 지은이와 함께 마트에 간 사이 저는 결국 남편 방을 뒤지게 됐어요. 평생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던 제가 말이에요. 재호 씨가 평소에 쓰던 낡은 휴대폰이 서랍에 있더라고요.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서 안 쓰던 건데 혹시나 해서 켜보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보는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은아, 오늘 진짜 예뻤어. 우리 어머니도 너를 정말 좋아하시더라. 오빠도 오늘 멋있었어요. 어머니가 오빠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빨리 아내와 이혼하고 너와 새 출발하고 싶어. 저도요. 하지만 좀 더 기다려요. 계획대로 하면 돼요. 응, 알겠어. 너만 믿어.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들이 수백 개. 처음에는 단순한 선후배 사이였는데 점점 연인 사이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어요. 재호 씨와 지은이가 호텔에서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제가 재호 씨가 회식이라고 하고 나간 날들의 진실이었던 거죠. 여보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바로 그 시간에 지은이에게는 자기야, 오늘 밤도 함께 보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대화는 이거였어요.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아내가 의심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게 1단계거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위자료도 안 줘도 되고. 오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오빠가 좋아요.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었던 거죠. 지은이를 우리 집에 들이고 저를 괴롭혀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만들려는. 뒤에 더 읽어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아내가 요즘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그럼 더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제가 사모님한테 더 친절하게 굴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아내가 워낙 순진해서 쉽게 넘어갈 것 같은데. 15년 동안 바람 한 번 안 피운 모범 남편이었잖아요. 설마 의심하겠어요? 저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1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그리고 며칠 전까지도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던 그 여자가. 충격적인 메시지 발견. 휴대폰을 더 뒤져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더 나왔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치밀한 계획들이 다 짜여 있었더라고요. 1단계 지은이를 자연스럽게 집에 들이기 완료. 2단계 가족들에게 지은이 소개하고 좋은 인상 심어주기 완료. 3단계 아내 앞에서 점점 더 친밀한 모습 보여주며 스트레스 주기 진행 중. 4단계 아내가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거나 이혼 요구하게 만들기. 5단계 아내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정리.
정말 치밀했어요. 심지어 제 성격까지 다 분석해 놨더라고요. 아내는 워낙 참을성이 강해서 웬만해서는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자존심이 세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참지 못할 거야. 그럼 언제 보여줄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지은이 너가 우리 집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우리 가족들도 다 너를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 아내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더 읽어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저를 어떻게 괴롭힐지, 어떻게 하면 제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갈지. 마치 게임하듯이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은이의 정체도 알 수 있었어요. 회사 후배가 아니라 재호 씨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였던 거예요. 나이도 거짓말이었고 대학생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도 있었어요. 오빠, 전 남편도 이렇게 바람 피운 걸 들켰을 때 완전 발광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자. 너는 연기만 잘하면 돼. 순진한 대학생 역할로. 걱정 마세요. 연기는 자신 있어요. 사모님 완전 속고 있잖아요. 정말 화가 났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연기에 속고 있다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은이가 이미 재호 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카드로 명품 가방, 옷, 화장품을 사면서 오빠가 사주신 거예요 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거죠.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재호 씨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지은이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마지막에 본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해요. 벌써 뱃속에 우리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해? 아직 병원에는 안 가봤지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결판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임신까지. 정말 상황이 심각했던 거죠. 친구에게 상담하는 아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결국 제일 친한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는 이혼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나 좀 급하게 만날 수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를 들어보더니 수진이가 바로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카페에서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재호 씨의 변화, 지은이의 등장, 어젯밤 발견한 충격적인 메시지들까지. 얘기하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가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네. 나도 이혼할 때 남편이 바람 피운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계획적이지는 않았어. 이건 정말 악질이야. 수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정말 모르겠어. 일단 진정해. 지금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저들 계획에 말려드는 거야. 너 지금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 그게 바로 저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라고.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제가 먼저 화내고 집을 나가면 재호 씨는 아내가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증거부터 확실히 모아야 해. 너 혼자 휴대폰 본 걸로는 부족해. 사진도 찍어두고 녹음도 해두고. 나중에 이혼할 때 위자료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수진이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줬어요. 내가 이혼할 때 실수한 게 증거를 제대로 안 모아둔 거야. 그래서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너는 그러지 마. 15년 동안 헌신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해. 그리고 더 충격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연기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저들의 계획을 역이용하는 거야. 저들이 너를 바보로 아는 만큼 너도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증거를 모으는 거지. 연기? 나는 그런 거 못해. 해야 해. 15년 동안 성실하게 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저 여자는 연기로 너를 속였잖아. 이제 너도 연기로 저들을 속이는 거야. 수진이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그냥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도 미리 만나봐.
이혼 전문 변호사 말이야.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받으라고. 수진이가 자기가 이혼할 때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이 변호사 정말 좋아. 특히 이런 바람 피우는 남편들 상대로는 끝판왕이야. 위자료도 많이 받아내고.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갈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진한 아내가 아니라 제대로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여자가 된 거죠. 집에 들어가니까 지은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사모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고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응, 친구 만나고 왔어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그 미소가 너무 가짜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연기를 시작했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지은아, 저녁 뭐 먹고 싶어? 평소보다도 더 친절하게 말했죠. 지은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재호 씨가 퇴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고생했어.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말하니까 재호 씨가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해? 왜 안 좋아? 우리 집에 손님도 있는데 잘해주어야지. 지은이를 향해 웃으며 말하니까 지은이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사모님이 너무 친절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지은이 눈에서 잠깐 경계하는 빛을 봤어요. 증거 수집 시작.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수진이 조언대로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가장 먼저 한 건 휴대폰으로 재호 씨 옛날 휴대폰에 있던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거였어요. 재호 씨가 출근하고 지은이가 외출한 사이를 틈타서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지만 결국 중요한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죠. 그리고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작은 카메라를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거실 화분 뒤, 복도 액자 뒤. 저들이 눈치채지 못할 곳곳에 설치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정말 충격적인 영상들이 찍혔어요. 제가 마트에 간 사이 거실에서 키스하는 모습, 소파에서 앉고 있는 모습. 정말 역겨웠지만 증거로는 완벽했어요. 녹음기도 샀어요. 재호 씨와 지은이가 주로 대화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집 곳곳에 숨겨뒀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대화들이 녹음됐어요. 자기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조금만 더 참아. 아내가 요즘 이상하게 친절한데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좀 더 대담하게 가자. 아예 아내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정말요? 무서워요. 무서워할 게 뭐 있어?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야.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재호 씨 통장 거래 내역도 조사했어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 쉽게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지은이에게 쓴 돈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호텔비, 식사비, 쇼핑비. 심지어 지은이 이름으로 된 적금까지 만들어뒀더라고요.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있었어요. 저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을 때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신용카드 내역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카드로 임신 테스트기, 산부인과 진료비까지 결제되어 있었어요. 지은이 임신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평범한 척,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도 참았어요. 수진이 말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저들 계획에 말려드니까요. 대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재호 씨와 지은이가 만나는 장소도 미행해서 알아냈어요. 집에서 가까운 모텔, 레스토랑, 심지어 저희 신혼집 근처 공원까지. 정말 뻔뻔했어요.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도 모두 증거로 모아뒀죠. 일주일 정도 증거를 모으고 나니까 변호사에게 보여줄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메시지 캡처, 동영상,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사진.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첫 대면 대화.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드디어 재호 씨와 직접 대화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연기를 했어요. 여보, 고생했어. 저녁 먹고 우리 좀 얘기할까? 지은이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무슨 얘기? 그냥 우리 얘기. 지은이, 미안한데 잠깐 산책이라도 다녀올래? 부부가 할 얘기가 있어서. 지은이가 재호 씨 눈치를 보더니 네, 알겠어요. 친구도 만날 겸 좀 늦게 들어올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재호 씨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나간 후 재호 씨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 지은이와 무슨 관계야? 무슨 소리야? 회사 후배라고 했잖아. 3개월 전부터 너 이상하게 변했어. 그리고 지은이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잘 알고 내 취향도 너무 자세히 알고. 정말 단순한 선후배 관계 맞아? 재호 씨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뭘 의심하는 거야? 그냥 친한 후배니까 그런 거지. 그럼 지은이 휴대폰 번호 좀 알려줘. 내가 직접 물어볼게. 왜 굳이 그래야 해?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재호 씨가 점점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갔죠. 여보, 요즘 회식이 너무 많아. 일주일에 3~4번씩. 정말 전부 회식이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야? 그럼 회식 사진 좀 보여줘. 요즘은 회식해도 사진 찍잖아. 재호 씨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사진을. 왜 사진까지 보고 싶어 해? 너 정말 나를 의심하는 거구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야. 15년 동안 이렇게 늦게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달라져서 걱정되는 거지. 걱정이면 이해해줘야지 왜 자꾸 따져 묻는 거야? 그때 재호 씨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지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재호 씨가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누구야? 회사. 회사 사람. 지은이지? 재호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여보, 솔직히 말해. 지은이와 사귀고 있는 거 맞지? 그 순간 재호 씨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지금까지 당황해하던 모습에서 갑자기 공격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 맞아. 사귀고 있어.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 너무 갑작스러운 자백에 저도 놀랐어요. 증거를 들이밀 준비까지 했는데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 몰랐거든요. 15년 동안 너와 살면서 얼마나 지겨웠는지 알아?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지은이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5년이 지겨웠다니. 그럼 그동안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잖아. 지은이와 새로 시작하고 싶어. 재호 씨가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말처럼 술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저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좋아. 이혼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위자료. 그리고 지은이 임신한 거 맞지? 재호 씨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임신 얘기까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당황한 거죠. 새 여자친구와 마주한 순간.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아마 재호 씨에게 메시지로 상황을 물어보고 급하게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멀리서도 소리가. 지은이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죠. 지은아, 잘 왔어. 너도 앉아. 우리 3명이 이야기할 게 있어. 지은이가 재호 씨를 보며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재호 씨는 이미 다 털어놨다는 표정이었죠. 지은아,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 재호 회사 후배 맞아? 네. 네, 맞아요. 그럼 회사 이름이 뭐야? 부서는? 지은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게 헬스장에서 만났다며. 너 트레이너이고.
지은이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자기들의 거짓말이 다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임신한 거 맞지? 지은이가 완전히 당황해서 재호 씨를 봤어요. 재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은이도 결국 포기한 듯 말했어요. 네, 맞아요. 몇 개월? 두 달.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은이가 우리 집에 오기 한 달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지은아, 너 이혼 경력 있다며? 이번에도 지은이가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다 알고 있어. 너희들 계획도 다 알고 있고. 그제서야 재호 씨와 지은이가 제대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저를 순진한 바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사모님. 아니, 언니. 지은이가 갑자기 호칭을 바꾸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사랑에 빠져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오빠도 저를 사랑하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다른 사람 남편을 빼앗고 임신까지 해놓고 사랑 타령이라니. 사랑? 그럼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사랑이야? 그건 매일 밤 재호와 몰래 만나면서 나를 바보 취급한 것도 사랑이야? 지은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재호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은아, 내가 재호 카드로 산 명품들 다 계산서 있어. 총 500만 원어치야. 그건 오빠가 사주신 거. 선물? 남의 아내 몰래 훔친 돈으로? 저는 계속 차분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저들이 아내가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재호야, 너도 참 치밀하더라. 나를 먼저 이혼 요구하게 만들어서 위자료 안 주려고? 재호 씨가 완전히 굳었어요. 자기들의 계획이 다 들통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너희 계획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뭐?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 법률 상담 및 대비. 다음 날 저는 수진이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김 변호사는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제 상황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증거예요. 보통 바람피운 남편들이 증거인멸을 잘하는데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변호사가 제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메시지 캡처, 동영상,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게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계획적인 메시지들이 결정적이에요. 아내를 먼저 이혼 요구하게 만들어서 위자료 없이 정리하자는 내용. 이건 명백한 기만행위죠. 그리고 위자료 규모도 알려줬어요. 15년 결혼 생활에 이 정도 악질적인 불륜이면 위자료만 1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재산분할까지 하면. 재산분할이요? 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집, 예금, 적금. 모든 재산을 조사해서 절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우리 집값이 5억, 예적금이 2억 정도 되니까 재산 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위자료 1억까지 하면 총 4억 5천만 원. 하지만 남편이 재산을 숨기려고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재산 보전 신청을 하는 게 좋겠어요. 재산 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막아주는 제도였어요. 그리고 상간자인 김지은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의로 남의 가정을 파탄낸 데 대한 책임이죠. 지은이한테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이 경우에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니까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설명해 줬어요.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안 되면 이혼 소송.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남편 앞에서 다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은 숨기고 있다가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데. 그냥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이제 남편이 추가로 뭔가 시도할 텐데 그것도 다 증거가 되니까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니까 재호 씨와 지은이가 뭔가 작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우리 좀 더 얘기해보자.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무슨 얘기를 더 해? 지은이와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야. 하지만 너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사람 감정이 변한 거니까 서로 이해하자. 재호 씨가 갑자기 온화한 말투로 변했어요. 어젯밤의 공격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마 지은이와 상의해서 전략을 바꾼 것 같았어요. 이혼은 하되 서로 원망하지 말고 좋게 하자. 위자료 같은 것도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고.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들이 15년 결혼 생활을 박살내놓고 좋게 하자니요. 재호야, 나한테 좋게 하자고. 15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그건 미안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이제 와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 모두 힘들어져. 지은이도 끼어들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오빠도 저도 이런 상황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거짓말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속였어? 그건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었던 거잖아. 나를 먼저 이혼 요구하게 만들어서 위자료 안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재호 씨와 지은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자기들의 계획이 완전히 들통났으니까 이제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가족들에게 알리는 결심.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저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는 꼭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지난번 생신 때 지은이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으니까요. 먼저 친정어머니부터 전화드렸어요. 엄마,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가도 될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다. 직접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놀라셨어요. 그 재호라는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5년 동안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런 놈과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위자료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해. 어머니가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지은이라는 년도 정말 못됐네.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이건 정말 어려웠어요.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댁에 가서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믿으시지 않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재호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리고 지은이도 그렇게 착한 아이가. 하지만 제가 증거들을 보여드리니까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게 정말이야? 메시지 캡처를 보시면서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정말 뱀 같은 년이었네. 어머님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왜 죄송해해? 잘못한 건 재호와 그년이지.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시어머니가 재호 씨에게 바로 전화하셨어요. 재호야, 당장 집으로 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1시간 후에 재호 씨가 시어머니 댁으로 왔어요. 지은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아마 혼자 오면 뭔가 불리할 것 같아서 데려온 것 같았어요. 재호야, 이게 뭐야? 이게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메시지 캡처를 보여주시니까 재호 씨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15년 동안 착하게 살아온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속였어. 그것도 계획적으로. 시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셨거든요. 그리고 지은이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너도 참 못됐구나. 내가 그렇게 예뻐해줬는데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꼬신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시어머니가 정말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시면서 재호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재호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번 일만은 용서할 수 없어. 당장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줘야 해. 엄마 소리 하지 마.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며느리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정말 부끄럽다. 그날 시어머니 댁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도 오시고 형님 내외분들도 오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재호 씨를 질타했어요. 복수보다는 자기 존중 선택. 가족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화도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며칠 후 재호 씨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합의 이혼하자. 법정까지 가면 서로 힘들잖아. 조건은? 집은 내가 가져.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줄게. 정말 어이없었어요. 변호사가 4억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5천만 원이라니요. 재호야, 나를 아직도 바보로 생각하는 거야? 무슨? 변호사랑 이미 상담했어. 위자료만 1억, 재산 분할까지 하면 4억 이상이래. 재호 씨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제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많이? 15년 결혼 생활을 파탄낸 대가야.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날부터 재호 씨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와서 용서? 지은이와 헤어질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으니까요. 재호야, 이미 늦었어. 그리고 지은이 임신한 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재호 씨도 답이 없더라고요. 이미 아이까지 생긴 상황에서 지은이와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와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결국 재호 씨가 제안했어요. 그럼 내 조건대로 할게. 위자료도 1억 주고 집도 내가 가져. 재산 분할은? 예적금도. 반반 나누자. 사실 그 순간 저는 복수보다는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자존심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지은이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해.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그리고 이혼 사유는 재호의 불륜으로 명시해야 해. 그건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 어차피 증거는 다 있으니까. 결국 재호 씨가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지은이가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지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그냥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저는 더 이상 화내고 싶지 않았어요. 복수하는 것보다는 제 자존심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찾은 평화로운 일상. 이혼 수속이 모두 끝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1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집도 너무 조용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늦잠도 자고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15년 만에 처음 맛보는 자유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었어요. 위자료 1억 원의 재산 분할로 받은 3억 원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평소 관심 있던 베이킹을 본격적으로 배워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새 시작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손님도 별로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혼자 이 카페 운영하세요? 네, 혼자요. 대단하세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되는 카페 만드시다니.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15년 동안은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가끔 재호 씨 소식이 들려오기도 해요. 지은이와 결혼했다가 6개월 만에 또 이혼했다더라고요.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나 뭐라나. 자업자득이죠. 시어머니도 가끔 카페에 오세요. 우리 며느리 정말 잘했다며 격려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친한 사이가 됐어요. 재호 그놈이 정말 바보였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놓치다니.
어머님, 이제 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제 선택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속아서 상처받을 일도 없고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카페 이름처럼 저도 정말 새로운 시작을 했구나. 15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용기 내서 진실을 파헤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에요.